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109, 대선까지 정확히 109일 남았습니다. 이제 109일 후면은 천지가 개벽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그야말로 우왕좌왕, 좌충우돌, 혼쭐을 놓은 듯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한 24시간 안에도 보면은 갈팡질팡 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니까 죽을 길로 가고 있다. 즉 죽을 꾀를 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말에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직생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씨 하는 길은 말로는 뭐 반성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행동은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결코 눈뜬 장님이 아닙니다. 결국 역천자 망이고 흥천자 순입니다.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하늘의 도를 좇는 자는 결국 흥하는 길로 간다고 합니다. 한 24시간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 우선 압축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왜 이재명 씨가 지금 죽을 꾀를 내고 죽을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 조금 전이죠. 오늘 보니까 논산에선가 지금 보면 메타버스라는 걸 타고 다닙니다. 메타버스. 매주 타고 다니는 버스라서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버스에 큰 버스를 개조해서 그거 갖고 이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어제는 대전으로 해서 충청도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당 선대위 책임만 남기고 다시 시작하겠다. 즉 기존의 선대위를 갖다가 100% 교체하겠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 있죠. 후보만 두고 다 바꾼다. 예전에 보면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얘기했죠. 마누라와 처자식만 빼고 다 바꾼다.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 결국 이건희 회장이 그와 같은 사직생의 각오가 결국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후보만 놔두고 모든 걸 다 바꾼다 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씨도 그제 계속 보면 민주당을 지창구하고 있습니다. 이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물은 나 이재명이 나은데 민주당이 싫다. 민주당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전형적인 책임전가, 대표적인 유체 이탈 화법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썼어요. 욕설 논란, 대장동 의혹, 이거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는데 저부터 변하겠다. 민주당도 새로 태어나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 대전에 메타버스 타고 가는 둔산동인가 대전 메타버스에서 즉석 연설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 언필칭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단 하나의 흠도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아왔다. 이런 거 보고 김여정이 정말 좋은 얘기했죠. 북한의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이야기다. 참 기도 안 찬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왜 보면 이재명 씨가 계속 죽을 꾀를 내고 죽을 길로 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인물은 자기가 낫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과연 인물이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형수욕설,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그런 스캔들 의혹, 다음에 성남 FC, 다음에 변호사 대납, 대장동,
백현동, 이 등등등등등등등. 최근에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의혹에 낙상에 내가 폭행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뭐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는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대로 이재명 씨 당신이 살아온 길을 보면은 능히 그리고도 남을 만하다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물은 자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싫다, 민주당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다, 민주당이 부족하다는 의견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4년 6개월 진짜 진저리 치도록 민주당이 싫고 내로남불, 조국, 윤미향 그러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이상희, 옛날 이낙연 후보의 특보죠. 이상희 제주대 교수의 이야기대로 이른바 386, 586 운동권들이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민주당, LH, 부동산 뭐 등등등 밑도 끝도 없는 건보료 폭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좌파 정권 정말 싫다. 결국 우리 세금 뜯어다가 자기 생색내고 그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권력을 사유화하여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국민들을 약탈하는 너희 정말 싫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물은 내가 나은데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재명 씨가 무엇으로 봐도 윤석열 씨보다 낫단 말입니까? 뭐 한 가지 굳이 나은 게 있다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아들이 둘 있다는 거죠. 윤석열은 김건희 씨와 사이에 애가 없습니다. 그하고 또 이 민주당 쪽에서는 토리 엄마와 애 둘 엄마 이렇게 비아냥됐는데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결혼 초기에 임신을 했었답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씨가 그 유명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서 좌천되고 뭐 이런 와중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유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난임이랍니다. 임신하기 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를 갖다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들을. 그거 갖고 난임, 또 불임 이것은 뭐 영부인 조건이 아니라고 비아냥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하나 빼놓고는 아들 둘이 있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 이재명 씨가 윤석열보다 솔직히 말해서 학벌이 좋습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살아온 길이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인물이 더 낫다고 착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그들과 싸우기 위해 단 하나의 흠도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아왔다고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귀 있는 국민들, 눈 있는 국민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재명이 형수 쌍욕 또 이재명이 자기 형 이재선과 그야말로 막장으로 싸우는 그 이야기 듣고 다 동영상으로 다 보았습니다. 뭘 사람이 나오진 않죠. 그러나 유튜브 등등 보면 듣고 보고 했는데 그거는 한 톨의 하나의 흠이 아니고 한 톨의 먼지가 아니란 말입니까? 또 김부선 씨가 정말 죽기 살기로 악을 쓰면서 야 이재명 네가 진정 사내라면은 하다못해 쌀 한 가만이라도 우리 집에 갖다 놓아라. 야 이 사람아 내가 난방 열사 아닌가? 내가 가스비 좀 아끼기 위해서 나 웬만한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 안 켰다. 네 올 때만 켰다. 이 사람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재명이 뭐 이러고 있음에도 김부선 씨에 대해서는 김부선 씨의 그와 같은 명예훼손 가족들을 갖다가 싸잡아서 명예훼손하는 그와 같은 김부선 씨의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못하는 이재명 씨가 과연 단 하나의 흠도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아왔다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딱한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물이 낫다고 착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의 흠도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아왔다? 참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보면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인 강윤영 여사던가요? 정신과 전문입니다.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다라고 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자, 그런데 또 오늘 새벽에 나온 SNS에는 욕설 논란 대장동 의혹의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라고 반성을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이재명 씨, 당신을 둘러싼 그런 의혹과 국민들의 의심에 대해서 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악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해명의 변명이죠. 교원 영색의 변명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하고 사과 먼저 하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재명 씨가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형인 이재선 씨 부인 즉 형수 공개적으로 만나서 무릎 꿇고 형수님 그때 제가 철이 없어서 형수님께 되지 못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쌍소리 쌍욕을 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퍼포먼스 해보십시오. 둘째, 김부선 씨 점이 있니 없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지금이라도 김부선 씨하고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무릎 꿇고 부선 누나 김부선 씨 제가 김부선 씨 얘기대로 뭐 그런저런 뭐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당신을 갖다가 이른바 허언증 환자 당신을 이른바 마약 중독자로 대마초 중독자로 몰아치면서 외면하고 당신을 거짓말장이 만들었던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 솔직히 세상에 진실은 당신하고 나하고 둘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김부선 씨를 갖다가 그렇게 1년 반을 갖다가 무상연애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조치도 못 취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니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김부선 씨에게 진정어리 사과를 해보십시오. 김부선 씨도 툴툴 털고 아마 바로 그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겁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대장동 이건 현재 수사 중이니까 좋습니다. 수사 결과 나올 것이고 본인도 특검 받겠다 했으니 특검에서 결판이 나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 대납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갖다가 괜히 그 말장난하고 숫자 장난하지 마시고 그때 보면 일부 누구는 근데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거 하는 순간 바로 골로 가거든요. 그거 같은 진실을 그러니까 좋습니다. 변호사 대납 성남FC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아직 변명할 수밖에 없겠죠. 왜? 진정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진실의 앞에 머리를 숙인다면은 그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문제죠. 그러나 형수 쌍욕 또 김부선 씨 이 문제는 그렇다고 법적으로 골로 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본인이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 저부터 변하겠다. 민주당도 새로 태어나면 좋겠다.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결국 살고자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코 이재명 씨는 말로 인물은 내가 나은데 민주당이 싫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아서 민주당을 갖다가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며 문재인과 차별화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또 선대위를 갖다가 또 자기 중심으로 다시 개편하겠다.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집권 세력 내부에 엄청난 내홍과 내분이 불을 본 듯합니다. 마치 이재명 씨가 과거 2007년 정동영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 할 때 그때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일정 부분 차별화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좋다. 네가 그쯤 나가면 난 너 모르겠다. 라고 노무현 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도 정동영 후보와 차별화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느 그 기업인들 모임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하죠.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좀 잘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명박 후보를 갖다가 측면 지원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동영 캠프 측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갖고 차별화를 했죠. 지금도 보니까 이재명 씨 하는 일은 자기 내부는 스스로 이제 보면 기존의 선대위 발족한 게 11월 2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18일 된데 다시 이제 109일 남겨놓고 개편하겠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인물은 내가 좋은데 나는 평생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의 흠도 없이 한 톨의 먼지도 없이 살아왔다. 민주당 놈들 네 놈들이 잘못이다. 그리고 나를 잘 못 알아보는 국민들 니들이 눈이 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당신을 지지하겠습니까? 유권자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 이른바 감탄고토,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당신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씨는 점점 죽을 꿰내고 죽을 길로 처벅처벅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D-109 이재명 정말 딱 죽을 길로 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